자, 그래서 숨을 내쉬면 무엇을 내뱉어야 돼요? 예,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다른 많은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데 노폐물을 처리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일을 못하게 되도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암, 폐암, 간암, 신장암, 림프암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좋은 아침입니다. 한동안 여러분을 못 배웠지만 이제는 더 활동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많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하고 이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 이 박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작년에도 여러 시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연치유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People Life New Beginning이라고 하는 원 제목이고요. 한국말 번역판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선생님은 이 자연위생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환우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굉장히 귀하신 이 로프드의 창시자이시자 굉장히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저하고 함께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의 이 책을 가지고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공부했었는데요. 우리 이 사이먼 북스 출판사의 사장님이시자 번역가이신 우리 선생님께서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 꼭 선물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책을 소개를 할 때 그분들이 이 책으로 많이 도움을 얻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하비 박사님의 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신간이 따끈따끈한 신간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캡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에 자, 여러분 많이 보시던 햄릿의 유명한 대사가 나오네요. 여러분 아시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무엇이다? 문제로다. 야, 이거 꼭 하늘마을 멘트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만큼 중요한 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중요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해가 없어도 살 수 없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없지만이 아니라 정말로 호흡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사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호흡이 중요하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중요한 문제를 핵심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한두 컷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질병의 원인과 치유법을 명쾌하게 통찰하고 인사이트 통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암은 한순간에 발생한다. 암은 한 2, 3개월 만에 급성으로 발생하죠. 자, 여기 보니까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무엇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암이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무엇화된다? 돌연변이화된다. 잠을 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암에 걸렸어요. 라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암세포 하나가 12개의 암세포로 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갑자기 여기 이 스팟으로 있는 게 갑자기 스프레드로 퍼질까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요?
자, 여기 보니까 암세포 하나가 12개 암세포로 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 이와 같은 속도로 볼 때 연필 심지만한 크기로 변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 6년이 걸린다. 결국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몇 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몇 센치의 암의 크기가 성장한다?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자, 그래서 암은 급성질환이죠. 그래서 암은 무슨 병이다? 생활습관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메스로 자르고 지지고 뽑고 방사선으로 화학 치료하고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로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들들들들들들 볶으셨는지. 그쵸? 몸이 제발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새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나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병은 증세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서 생활 습관을 바꿔줄 때 진정한 치료가 일어난다고 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활치료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죠? 맞죠? 암세포는 재발되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폐의 일부분이나 유방 한쪽을 절제한다고 해서 암이 사라진다고요? 자, 유방 한쪽 절제하고 오셨는데 어때요? 6개월도 안 돼서 폐로, 간으로, 신장으로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다 끄떡끄떡만 하고 계시네요. 자, 오해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에 있는 사과를 다 따버렸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20개가 있는데 그걸 다 따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사과 안 열리죠?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사과나무를 잘라내고 나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웃잖아. 웃잘고. 자, 그래서 모리스 게이츠 박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암이 왜 생기느냐.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야지 증세만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오락실 앞에서 두더지 잡기처럼 암만 잡아내봐야 또 튀어나오고 두더지 에이키 눌러도 또 튀어나오고. 자,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M노말 상태로 이 세포 증식이 아주 억제할 수 없는 비셀룰라 디비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이 통제할 수 없게 이 암이 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자라나면서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더니 그것이 점점 M노말 상태의 이 말폼으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어지면서 이 독성 물질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암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암에서 해방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독성 물질을 몸에 주입하는 먹고 마시고 걷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호흡하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생활습관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건강한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이 유명한 이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인 바르텔레미라는 그 여사님의 이 제인 바르텔레미는 이 건강 라이프 스타일 전문가이시자 의학 기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운영하는 사이트 제인의 건강 부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런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혈중의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 21. 뭐요? 암 환자는 이 뭐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요?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고 그것이 해마다 축적이 되면서 악성 물질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혈중의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서 생긴 병이 암이기 때문에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것이 암에서 해방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중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는 독소가 차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비결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한 호흡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혈중의 산소 포화도 높이는 방법 21 가운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 8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의 수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의 수치. 이 요새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계들을 각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암 환자들이. 자, 정상적인 노말 수치가 바로 95에서 100 정도고 90 이하이면 저산소증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암 환자들이 대개가 저산소증을 앓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될 수 있는가? 이 제인 여사님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요소로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라. 어떻게 유지할까요? 술 계속 드시면서 간암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실 수 있을까요? 담배 계속 피우면서 뻐끔뻐끔 하시면서 폐암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와 같은 체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되어 있는 생활습관, 식습관을 억제하고 가장 중요한 면역력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강력한 인터루킨 6가 뭐예요? 바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이나 또는 적어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도시 가운데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무엇을 하라?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면서 면역력을 쑥쑥쑥쑥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인터루킨 6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독일에 가서 면역 주사 1,700만 원 주고 맞으실 필요 없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모든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고 매일이나 또는 적어도 3일에 하루 한 번 정도는 무엇을 하라?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죠. pH 농도가 7 이하로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자, 두 번째 제인 여사가 제시하는 것은 바로 pH 농도를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약알칼리성 상태의 신체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님께서 저하고 지난 시간에 산 음식, 죽은 음식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812를 기억하세요. 뽀빠이 아저씨 말씀이 아니고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812를 기억하세요. 현미밥을 8일로 드셔야 되죠? 그러면요. 뭐를요? 예,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80%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채식을 가지고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도 죽은 음식으로 드시지 마시라고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렇게 죽은 음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드시라고요? 효소가 살아있는 로푸드식으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식사법으로 자연스럽게 효소가 파괴되지 않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으로 드실 때 혈액과 림프와 내측수액에 가장 안정된 상태인 7.4의 약알칼리를 유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중요한 요소를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혈중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방법이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육적인 호흡에 못지않게 영적인 호흡이 얼마나 우리 건강의 최고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가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호흡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얕은 호흡을 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새가슴 호흡하지 마시고요. 전신이 이 횡격막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시할 겁니다. 자, 그래서 깊은 요가 호흡은 무엇을 최적화시킨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생긴 이 모든 암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산소 포화도를 올리기 위해서 산소의 레벨을 최적화시키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여기 답이 있어요. 호흡, 이 레스피레이션. 바로 이 호흡에 대한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 계시지만 우리 환자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 가면 무슨 체크부터 해요? 바이탈 사인 체크하죠? 혈압에 대한 항상성이 떨어졌나? 맥박에 대한 항상성이 떨어졌나?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떨어졌나? 레스피레이션, 호흡에 대한 항상성이 떨어졌나를 체크하잖아요. 바로 이 호미오스테시스 항상성이 어디서 깨어졌는지를 보시고 산소 레벨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배우시겠어요? 자,
가슴으로 공기를 마시고, 뭐로요? 위에 가슴으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가슴으로 공기를 마시고 횡격막을 통해서 하는 흉곽 호흡은 보통 500cc의 산소를 넣었다가 빼게 되는데, 이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이려면 횡격막 호흡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횡격막 호흡.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령 교수님께 배우셨죠? 횡격막 호흡. 마치 코 풀듯이 호흡하는 거 배우셨죠? 또 요가에서는 이것을 프라나야마라고 하네요. 이러한 요가 호흡이 좋은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때 여러분의 장기가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순환기를 통해서, 배설기를 통해서 바이탈 사인이 안정이 되고, 이어서 여러분의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슬퍼, 이게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는 것이 바로 호흡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멘탈 사인과 바이탈 사인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나아가서 우리의 품성을 구성합니다. 꿀꿀이 월버리,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흰쌀, 흰밀가루, 흰 설탕, 이런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쓰레기 음식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렸지만 우리의 품성이 망가지고 왜곡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세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배울 수 있도록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신상이, 이 더러운 그런 신상에 올라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못지않게 우리가 내뱉고 들이마시는 호흡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건강에 사느냐 죽느냐, 호흡이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 우리의 품성을 구성하는데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하시는데도 내 몸의 건강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드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는데, 피를 가장 맑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과일과 물이 우리 혈관에 있는 독소, 세포 독소들을 녹여내고 씻어내는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입니다. 그래서 물은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하고 2시간 뒤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공복 시에 물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혈액을 계속적으로 맑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퓨리파이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거,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면서 혈액을 청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고 말씀하시고요. 저하고 작년에 배우셨죠? 글루타치온 레벨을 극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비욘세인가요? 배곡 주사를 맞으면서 피부가 하얗게 된 흑인 여가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 고가의 글루타치온, 면역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다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날마다 하늘마을 식단에 아침에 뭐가 나와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러한 십자가 채소로 여러분들의 이 항산화제 이 역할을 하는 이런 십자화가 채소를 매일 드시면서 글루타치온의 레벨을 계속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이 또한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고요. 6번째 중요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6번째, 하늘마을에 오니까 식탁에 보니까 병이 2개가 있어요. 뭐뭐 들어있어요? 아마시하고 또 뭐 들어있어요? 들깨 들어있어요? 왜 드세요? 왜 드시는지 아시고 드세요?
그냥 다른 분들이 드시니까 드세요? 우리 그게 이제 최 선생님이 맛있어서 드신대요. 우리 이유는 알고 먹자고요. 자, 일명 버드윅 박사님의 그 버드윅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버드윅 프로토콜은 그야말로 최고의 항암 식사법이야 라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일컫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결이 바로 뭐예요? 아마씨. 자, 히포크라테스는 그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아마씨를 가지고 염증 치료를 평생도록 아마씨로 염증 치료를 하셨어요. 특별히 위암, 간암 이런 염증 치료를 할 때 이 아마씨가 얼마나 이 효과적인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을 더욱더 구체화시킨 분이 바로 이 독일의 그 생화학자인 버드윅 박사님입니다. 버드윅 박사님은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벨상 수상자로 6번이나 거론되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바로 뭐였어요? 아마씨였습니다. 아마씨로 암 환자들의 염증 수치를 내리고 또 종양을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비결이 뭐냐면 황단백질 플러스 무엇? 아마씨. 그래서 여러분들 황단백질 코티지 치즈 대신에 우유 대신에 뭘 드시고 계세요? 더 좋은 방법은 콩단백질. 콩물에다 점심에는 넛밀크에다가 아마씨를 믹스해서 드시니까 염증 수치가 팍팍팍팍팍 줄어들더라. 맞아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줄어들 것 같죠? 안 그러세요? 자, 그래서 버드윅 프로토콜은 지금 이제 많은 의학 전문 기자들이 거의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하늘마을 프로그램 따라가시는 거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예, 가장 정통적인 의학 전문 기자들도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제가 재밌어서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7번째, 간헐적 단식은 우리 원장님께서 FCA 하늘마을에 오시면 하늘마을의 가장 강력한 항암 치료와 가장 강력한 수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규칙적인 해독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간헐적 단식으로 면역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러분들 체력에 맞는 FCA 다이어트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취침하라? 요새 날씨가 너무 오늘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방 안에 창문 탁 들이닫고 이불 담요 꽁꽁 쓰고 밖에 나가면 안 되겠죠? 창문 다 닫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고산소 환경에서 취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소 포화도를 높이시려면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기 걸릴 만큼 창문 다 활짝 열고 주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창문을 2cm, 3cm 정도만 살짝 열어놓고 주무시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몸속에서 나온 독소들을 저녁에 해독식을 하기 때문에 밤새 그 독소가 쭉쭉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방 안에 공기에 그냥 독소가 잔뜩 합니다.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또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듯이 드시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2cm, 3cm를 살짝 열어놓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자, 오늘 이 제인 여사의 8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도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끝낼까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법칙, 어디로 도망치라?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님은 계속 여기서요. 숲으로 도망가라. 숲으로 도망가라. 숲으로 도망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숲으로 도망쳐서 무엇하라? 호흡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나오는 그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시냐면 첫째는 건강 레벨이 깨져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리셨냐면 신체의 정상적인 호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도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숲으로 도망가서 호흡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없을 때 빨리 죽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없으면 빨리 죽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것 없으면 가장 빨리 죽는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영수 씨? 자, 당신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와 보냈던 어느 해변에서의 한 달은 꿈만 같았다. 그리고 헤어졌다. 당신은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재 지금 당신은 죽었는가?
영수 씨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요. 울고불고 쫓아다녔는데 안 죽더라고요. 예.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졌어도 여러분은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죽을 똥말똥하지만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없으면 죽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순서 뭘까요? 바로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예, 죽습니다. 자, 그것이 없다면 나와 당신은 불과 몇 분 만에 사망한다. 뭐요? 공기 없으면. 자, 여러분 한번 호흡 좀 해보실까요? 1, 2초 멈추시고 4, 5초 뱉으시고. 자,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몇 분 만에 당신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 없이 며칠 살 수 있습니까? 물 안 마셔도 며칠은 살 수 있어요. 음식 없이 몇 주 정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없으면 영수씨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참나무 관에 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옆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는 산소로 호흡합니다. 여러분은 공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산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인가요? 유명한 가수들이 집에 이 혈액의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혈중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기계들을 몇 억, 6억, 7억 되는 기계들을 집에다 다 장착해 놓고 산다 그래요. 자, 그만큼 산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피,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나아가서 생명 기능을 수행하는 100조 개의 세포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잠깐 동안 공기를 차단해 보십시오. 안색이 새파래질 겁니다. 자,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소 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이상적인 산소 포화도인데, 우리가 폐로 들이마시는 공기는 산소가 21%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폐에는 약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폐에는 몇 개? 10억 개. 대단하죠. 대단하죠. 야, 이렇게도 힘들 텐데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에서 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맑아지도록, 우리가 잘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씩씩거리고 뚜껑 열리고 할 때마다 혈액이 나빠지고 점액질이 될 때 이것을 정화시켜주는 게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산소를 공급받아서 나머지 신체 부위들로 10억 개의 작은 공기 주머니에서 나머지 신체로, 간으로, 신장으로, 폐로, 위로 보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소와 호흡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 있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숨을 내쉬면 무엇을 내뱉어야 돼요? 예,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다른 많은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어야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는데, 노폐물을 처리하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일을 못하게 되도록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암, 폐암, 간암, 신장암, 림프암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가?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인데 그 기타 1% 안에 이산화탄소가 0.03%가 들어있으니까 3%면 무려 100배가 된다는 얘기고, 자연 상태보다 이산화탄소가 100배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집에 여러분들은 화초 이렇게 키울 때 밤에 화초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이산화탄소 내가 쉬어야 될 거를 산소를 다 뺏어 먹는다고 집에 화초 안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서 이 가스가 산소를 빼앗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그저 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성당 뒤편에 있는 공동묘지로 가는 마차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죠.
그냥 자, 우리 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얼마나 된다고요? 230g의 숯덩어리 같으면 원장님 우리 저녁에 과일 드실 때 200g 먹으라고 하죠, 우리? 예측이 되십니까? 어느 정도인지? 우리 몸에서 좋지 않은 음식이나 호흡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쌓인다고요? 이 정도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우리 몸에서 계속 이 산소를 빼앗아 가는가? 주범들을 좀 보자고요. 소다수와 탄산수는 가스 음료다. 가스 차게 하는 음료들. 우리는 매일 자, 마시는 음료수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음료수요? 요새는 정수기에 이어서 탄산수 제조기가 나오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뭐 카페 가지 않아도 집에다가 탄산수 제조기를 먹는데요.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소다수, 탄산수, 맥주, 치맥이 일주일에 적어도 5일 이상은 우리 청년들의 습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기 전에 병 걸리시기 전에는 주로 즐기셨습니까? 예, 네? 그러셨대요. 자, 소다수, 탄산수, 맥주 같은 모든 자극적인 음료에 뭐가 들어있다?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서 여러분 병 들리게 하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는 겁니까? 겁니까? 자, 음식과 물의 소비량을 합한 양보다 공기의 소비량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염된 공기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왜 최대한 좋은 공기를 폐에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이 도시 가운데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또 저한테 막 항의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건강해지시려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품성이 그 도시의 자극적인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고 먹고 마시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건강한 것을 먹고 건강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도시들은 야, 이거 마루타 당시만 가스실에다가 이 고문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 약한 가스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실. 예.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된 그 공기들, 환경 호르몬들. 대부분의 도시들은 아주 약한 가스실이라 할 만큼 공기 중에 많은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고요. 일산화탄소, 황산, 염산, 질산, 청산, 벤젠, 메탄, 암모니아. 이거는요, 화학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만 있는 게,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러한 이 가스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로 암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여러분이 장수 산책로 가시면 이 가슴이 확 트이시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으시죠? 숲의 공기가 맑은 까닭은 그곳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산소를 내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숲으로 도망가시라는 겁니다. 숲에 있는 그런 음이온을 다 호흡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시라는 겁니다. 자, 생명을 위한 제1의 필수 요소는 뭐다? 영수씨다? 공기다. 산으로 갈 수 없다면 어디에 가라? 근처의 공원도 좋은 장소인데요. 공기가 가장 맑은 곳에서 산책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매일의 무엇으로 삼으라? 생활의 일부로 삼으시라고요. 뭐를요? 밥만 먹으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추워 죽겠으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창문 다 닫고 이렇게 꽁꽁꽁꽁 숨어 계시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맑은 공기가 당연히 건강의 몇째 순서다? 1이다. 1순위다. 자, 당신이 가스실에 앉아서 유기농의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먹는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하늘마을로 도망 오셔야 되겠어요? 잘 오셨어요? 네. 자, 주말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예상과 달리 뜨거운 열이 주범이 아니라 가스 중독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